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피곤하시죠? 오늘 초, 중, 고 이제 대학 교육인데 이야기한 분들이 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정도는 왕도는 없다. 어려운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 앞에 우리 학장님께서는 기초교육을 역량을 키우자. 그래서 저는 부산대학교 총장을 하고 지금 사립대학으로 갔습니다. 부산대학은 부산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 해방이 되고 세운 대학이고요. 가장 사이즈가 큰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국가과 기술자로서 공과대 교수로서 또 대학 경영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하기 힘들다. 너무 규제가 많고 슬로건은 좋은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좋은 대학 하나가 지역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 소도시의 대학이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 대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왜 지역대학이 중요한가? 그리고 오늘 다양하게 초, 중,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가 지금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학점제 넘어서 무학년으로 지금 대전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든 대학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교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제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날씨도 어떻게 예측합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위성에서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데이터만이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는 우리는 점을 보러 가죠, 그죠? 인구 분포만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인구가 앞으로 기대 수명이 80년이라고 한다면은 그 80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960년, 지금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 중에 60년생이 있을 겁니다. 가장 인구가 피크였습니다. 109.9만 명, 11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27만 5천 명이 태어났거든요. 딱 60년 만에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도 피크에서 3분의 1 토막 났는데 60년 만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기에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 중에도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작잖아요. 평균 7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1952년에 77만 명 태어났다고요. 작년에 27만 5천 명 태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 중입니까? 베트남 전쟁,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인구 태어난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동물도 왜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작게 태어나느냐? 동물도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자기의 번식을 중단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왔다. 이게 우리가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래 됐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 문제다. 집값이 비싸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작년 학교 출산율이 전국 0.83입니다. 수도권에 서울에 0.6명입니다. 학교 출산율이. 0.6명이라는 거는 0.5로 보면요. 성인 4사람이 평생에 자녀 한 사람 둔다고요. 그럼 인구를 어떻게 30년으로 본다면요. 4분의 1 줄고 60년 후에는 16분의 1이 줄고 90년 후에는 64분의 1이 줄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국가 1호라고 2006년에 학교 출산율이 1.14일 때 그 당시 출생자가 45만여 명일 때 저 옥스퍼드 교수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국가가 사라질 것이다. 왜? 인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학자죠. 책 정해진 미래 뭐 두세 권 냈을 겁니다. 이런 책은 일본에도 나오고 미국에도 예전에 다 나왔습니다. 인구를 보고 미래사회를 예측해 놓은 겁니다. 이게 2016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대에 출생아 수가 약 한 30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27만 명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것보다 더 험악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이 신입생 총루의 등록금 인하 경쟁이 지금 등록금 안 올려줘서 대학이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데 학생이 없으니 이제 작년에 27만 명 아까 태어났잖아요. 이분들이 대학을 다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뭐 48만 명 이래 이야기했는데 정문회까지 하면은 지금 55만 명이 입학 지원입니다. 그럼 28만 명 그때면 18년 후에 100%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두 개 중에 한 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OECD 선진국의 출생자 대비 대학 진학률이 40%를 안 넘습니다. 그럼 27만 곱하기 0.4 하면 1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학 지원이 55만 명인데 대학 10개 중에 8개 반이 없어지는 게 미래에 예측된 사회입니다. 지금은 대학이 학생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학생이 대학을 선택합니다. 오늘 신문에 났죠. 경북대학교가 최초 합격자 87%가 다 등록을 포기했다.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아마 90몇 프로 더 될 겁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던 재직했던 부산대학도 90% 넘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작년에 7등급이 중증권에 있는 거점국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효과에서 원래 재수생이 많이 늘어났죠. 왜? 재수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수도권 대학에.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고령화 이런 시대가 이미 접어들기 때문에 연도별로 우리가 무엇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미래사회는 이미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왜 이래 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자녀 놓기를 포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가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 인구 50% 이미 초과했습니다. 상장사의 82%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대학 4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부산대학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중앙일보 그다음에 여기 조선일보 한번 보시면은 예비고사 성적으로 보면 부산대학이 연구대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공과대학은 훨씬 높았습니다. 서울대학 다음으로 부산대학이 좋았는데 지금 중앙일보 평가에서 상위 20개 평가에서 부산대학이 18등, 경북대학이 20등, 상위 20개 대학 18개가 서울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까? 독일이 그렇습니까? 영국이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렇습니까? 프랑스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학생들, 젊은이들이 서울에 와서 있고 그러니까 집값도 비싸고 삶이 팍팍해지니 뭐 평생 교육을 받아봐도 집 사기도 힘들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도 힘드니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쏠림이 부동산 가격 급등, 생활비 증가, 불확실한 미래, 결혼 출산 기피, 인구 절벽. 지금 부산도요. 지금 96년 후에 인구가 70만 밖에 안 된대요. 지금 통계청에서 예측한 게.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100년 후에 인구를 예측했잖아요. 얼마 전에요. 심각합니다. 지역이 다 죽어간다고요. 그 전에 유치원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문을 닫고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요. 그러면 지역이 붕괴되는 거죠. 포항에 포항 공과대학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도시의 쉐이핑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순천, 그 다음에 군산, 호남에 있는 국립대학들마다 수백 명을 입학 학생을 못 채운다고요. 100년 후에 2017년 인구, 이렇게 2017년, 16년도에 인구를 예측한 겁니다. 통계청에서. 부산 73만, 울산 26만, 경남 85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스트벨트가 선벨트가 된 미국의 사례, 그 다음에 빌바오라든지 스페인, 유럽에 있는
쇠락한 도시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대학 중심 혁신 성장이 있었다. 대학이 한 도시를 먹여 살린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을 우리가 지금 제정을 지금 하려고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18년 후에 대학 10개 중에 8개 이상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수도권 대학 정원 40%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10년 내 지역대학은 100% 문 닫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지방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수도권만, 서울만 잘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심장만 튼튼하고 해서 내 육체가 건강한 거 아니듯이요. 지역대학은, 우리가, 대학은 뭐 젊은이들 먹고 놀 수 있잖아요. 기술 창출, 일자리 창출, 문화 창출, 사회 문제 애로 해결, 지역사회 봉사,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요. 지역에 있는 삶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대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도시들이 대학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 그 도시는 다 붕괴되어 가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은 대학과 지자체의 파트너십으로 지금 쇠락한 도시들이 많이 살린 지역도 많이 있죠. 발빠른 지자체 장들은 대학을 살려서 도시를 회생시킨 사례들이 미국의 러스트벨트, 옛날에 철강이라든지 석탄이 많이 생산된 자동차 디트로이트라든지 그런 도시들이 사례가 많잖아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독일은 분권이 어느 나라보다 잘 돼 있지만은 대학이 우리나라 거청국립대학처럼 9개가 TU9이 있잖아요.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인구 소도시에 다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이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 숨어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과거는 일본도 노벨 수상자는 동경대학이 많이 받은 게 아니고 교토대학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골고루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본의 대학들이 흩어져 있죠. 그러더라도 일본도 수도권 집중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안 되는 법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서울대학교에 그다음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하고 MOU를 맺었죠. 서울대학이 그 주변에 그린벨트입니다. 낙성대하고 이거 입구에 지금 서울대학이 포화된 상태죠. 거기에 풀어주면은 판교라든지 창업 생태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대학도 1946년 5월 15일 개교됐지만 60만 평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만 평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린벨트도 아니고 공원인데, 공원이 작년에 일몰제 해제됐는데 그 땅 일부를 한 10만 평 좀 주면은 거기에다가 스타트업, 유럽의 소피아 앙트폴리스라든지 실리콘밸리라든지 숲속에 아늑한 스타트업을 넣어서 대학의 어떤 창업 생태계를 만들자 했는데도 그게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 그래서 영국의 서리 대학은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 한 7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런던의 남쪽에 있죠. 거기에 간학 상민 합의로 그린벨트를 풀어줘서 되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1조 원 수익이 조그만 도시의 GRDP의 25%를 이루었다. 독일은 아헨은 인구 30만 도시입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저기 도심에 있는 역사를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저 땅을 전부 대학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최고의 혁신지구가 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리서치 트라이앵글, 보스턴 혁신연구단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일본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학 주변에 너무 규제가 많아서 어디 대학에 뭔가 뭐 창업 생태계 그런 대학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대학도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 땅을 좀 얻기 위해서 하지만 안 됐죠. 그래서 교육부의 정책은 정말 대학 혁신, 우리 아까도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자율수는 주겠다. 대학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힘듭니다. 계획을 하고 싶어도 재정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맡겼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놓은 이 청사진들은 정말 이대로만 가면은 대학 교육 혁신 됩니다. 근데 대학 10개 중 8개가 지금 없어지다 판인데 그 대학을 정리를 지금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왜 못하죠? 법이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한 개 대학을 정리를 하라고 정부가 그렇게 힘을 쏟았지만은 왜 안 되겠습니까? 그 대학에 전부 다 일하는 교수, 직원들이 일자리가 일거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학에 M&A를 시키면 되겠죠. 사립대학 간. 국립대학도 M&A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 직선제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을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대학 교수분들의 반대를 못 했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드가 4차 산업, 인공지능, 사이버 많이 했죠. 인공지능 로봇하고 지금 지금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까 우리 스마트 안경을 끼면은 이제 모든 지식이 머리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안경을 쓸 경우에 이제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인재도 필요하지 않겠나. 로봇을 개발하는 인재는 하버드, 스탠포드, 서울대학, 카이스트, 유니스트, 포항공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한 300개 대학이 다 그런 인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두잉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실천형 인재. 예. 미국은 대학 혁신이 내 인생을 바꾼 대학 40개 한번 보십시오. 올림공대는 전공, 교실, 수업의 무경계 이게 지금 공대의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 대학은 백근의 고전 읽기하고 토론이 4년간의 전부입니다. 햄버스 대학 한번 보십시오. 미네르바 대학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것도 혁신의 아이콘이지만은 여러 가지 또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지만 하여튼 우수한 학생이 들어갑니다. 공부 정말 빡세게 시킵니다. 미네르바 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대학이 산무대학입니다.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 3년 조기 졸업 가능하고요. ASU 대학도 지금 이대로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인재보다는 뭔가 내가 I can challenge, 도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두잉 대학을 만들어서 원래 90명 학생을 뽑아서 내년에 출lum하는데요. 여기는 읽기, 말하기, 쓰기가 기본입니다. 하버드 대학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안 가르치면서 본인이 말을 탄다든지, 경비행기를 탄다든지, 요트를 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외국 노래 부르기 한다든지, 이런 카리큘럼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한 40명의 멘토를 구성해서 이런 교육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니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갑자기 이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 안에 외부에서의 투자를 받아서 시내파크, 헐리우드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더 크로스 촬영 세트장이 우리 동명대학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화 촬영 세트장이 한 7만 평을 우리 대학 땅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규제에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이 대학의 자산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기술 창출, 교육 혁신 이렇게 하자는데도 녹지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금 뛰다니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시라고요. 있는 땅을 대학에 주서 혁신을 시키는데 우리 학교 땅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제가 부산대학 총장하면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은 고등교육 이렇게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을 바꿨습니다. 학교의 자산으로 취득한 발전기금으로 취득한 기부된 땅은 팔아서 거의 대학 재정에 바로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얼마 전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도권과 국립대학 포함 모든 대학의 정원 동률 감축하자. 그래 아니면 지역이 다 죽는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 진학 유인하는 법도 우리가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개 사립대 퇴출 한 300개 되는 대학을 우리가 퇴출하는 대로도 열어줘야 되고요. 사립대학은 M&A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정부 평가 위주 대학 지원 사업 철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대학 규제 법 완화, 유의부지 수익 사업 좀 대학이 좀 하자. 그 수익 사업을 해서 돈을 바깥으로 어디 가져가는 거는 안 되지만은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자산을 이용해서 하게끔은 해주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예, 서울시장이 아까 우리 서울시에 있는 서울대학 주변에 있는 땅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를 자꾸 인재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 또 아주 서울대학교와 아니면 일반적으로 차별화된 대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에는 파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부산대학 총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제가 사립대학으로 가서 사립대학에 있는 자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아까처럼 대학 중심, 우리 동명대학교 중심, 부산시 혁신 성장 전략을 부산시장과 함께 지금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 또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